우리 이민찬 네.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건 있어요. 네, 네. 뭐 발표를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발표하죠, 맨날 하죠. 내용이 뭐예요? 후다닥 했어요. 국토부 금융위 네. 국무조정실 등등에서 통합해서 발표했는데 네. 큰 제목은 그겁니다. 수도권에 네. 23만 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23만 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송영길 후보가 네. 그런 얘기 명언을 남겼잖아요. 네. 희대의 명언. 감자탕도 3번 우리면 국물이 안 나온다.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 23만 원 중에서 네. 이미 13만 원 이상은 네. 다 기존에 발표했던 물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마장이나 네. 뭐 태릉 CC, 용산 이런 것들 기 발표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23만 호를 이제 입주를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새롭게 발표한 거는 아까 말씀 주신 염창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 경기도 광주 뭐 이런 곳에 이제 새롭게 신규 택지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이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 완화 문제나 네.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빠르게 정비 사업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이나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아파트 부분, 그러니까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네. 빠르게 공급을 해서 주거난 전월세난을 일시에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4억 원 이하의 이제 다 빌라에 대해서는 뭐 구매를 하면 LTV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이제 이 딱 표정이 벌써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는 LTV를 좀 낮춰주겠다. 4억 원 이하. 전세 사기다가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빌라를 또 뭐 이런 생각을 좀 갸웃하게 되는 이거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숫자 노름 아니에요? 근데 좀 하나는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정책 대출을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26%를 전체 예산을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이제 금융권에서 알아서 2차 보전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지난해 해줬어요. 그랬는데 일부 이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 제시를 하잖아요. 네. 이게 8천만 원대 뭐 좀 다른데 있어요. 좀 네. 그런데 그것을 부부 합산 굳이 하지 않고 부부 중에 한 명만 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네. 정책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네. 또 다른 한 명만 7천만 원 이하면 일단 정책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 대출 규모가 작고 그것도 이 주택 대상 살 수 있는 집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에 반에도 못 미치는 대책을 발표를 해버리면 네. 시장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게 답이 이제 떨어지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진짜 있는데 진짜 이제 아마추어. 정리를 해보면은 네. 지금 왼쪽 그 허벅지가 가려운데 네. 지금 오른쪽 허벅지 긁고 있는 거예요. 맞죠? 왼쪽 허벅지가 가렵다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지난 높아요. 부동산 그 대토론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 다르지만 70% 이상이 그 대출 규제 완화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 문제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냐면 주택 공급이라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주택을 공급하면 이게 팔릴 거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공급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구매가 가능해야지. 그쵸? 예. 아니 근데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2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없이 예를 들어 15억, 20억 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 새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이걸 선뜻 공급을 못 해요. 네.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건설사가 뭘 합니까? 책임 준공을 해주는 대신에 그 분양성에 대한 평가를 건설사에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PF 지금 돈 아무리 푼다 그래도 PF가 팔릴 수 있어야 PF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의 문제는 건설사들이 PF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정부에서 이거 뭐 PF 해준다고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PF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기존 아파트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대출 규제 유지한다 쳐요. 네.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민간 중심의 신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90%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대출 규제 속에서 맞습니다. 민간 공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진짜 토대로 묶어놓고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이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정간의 정강재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킬러 문항에 걸려 있다. 저는 킬러 문항은 맞아요. 근데 킬러 문항을 이미 답을 알아. 아빠 엄마가 알려줬어요. 문재인 정부 때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답지를 알아요. 근데 그 킬러 문항을 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그냥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첫째.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한 10년 걸린다고 치면 네. 자기 정권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생색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그 소위 빌라 연립주택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그 돈이 이런 데로 지금 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빌라나 연립주택에 한해서 네. 그러면서 당장 여기 들어가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로 문제가 해결한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야당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정치적으로 나중에 이제 코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정부가 잘한다. 그리고 이제 대증여법으로서 예를 든다면 뭐 결혼 페널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재산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그러면은 아예 돈 없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은 전부 없는 집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당장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는 것이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할 때 고 20년 30년 넘어가는 순간에 도쿄에서의 이 주택 문제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심각하다 해갖고 당장 재건축하고 네. 용적률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그 집값 문제를 안정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대통령이 하자 그러면 일단 따라가는 것 같아. 따라가놓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당신 기어다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그렇거니와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동산은 이 정부에 들어서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20만 원 얘기한 거 우리가 지금 다 노랫가락처럼 들어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그 지역을 가면은 다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해요. 예를 든다면 뭐 서리풀이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지금 태릉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혁파하고 설득하는 게 정부의 몫이잖아. 네. 그건 안 하고 어떻게 칭찬만 들으려고 그래요. 칭찬은커녕 지금 큰일 났어. 내가 볼 땐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태릉시 씨 대통령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주 간다는데. 가보니까 자주 없애시긴 가시는 것 같아요, 요새. 가보니까 없애시긴 좀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니 그리고 태릉 CC도 그렇고 용산 어린이 정원도 그렇고 네. 멀쩡하게 그린이 잘 돼 있는 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쓸모도 없고 의미가 없는 지역을 찾아 아까 염창동은 할만하다 그러셨던가요? 그렇죠. 거기. 그런 데부터 그러면 서둘러서 뭔가를 좀 말만 하지 착공식을 한 곳도 없어요 서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은퇴했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전 국민이 지금 아니지 전 국민이 아니라 수도권 네, 수도권 특히 서울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서울 중심으로 해요? 지금 대구 부산에 미분양돼 가지고 지금 거기 쩔쩔매는 건설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내란 종식으로 1년은 울고 먹었는데 울고 먹는다는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첫 스타트부터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대규모로 그 주택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표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그 생각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박원순 시장 때도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도시 재생 사업이라 그래갖고 벽화 그리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걸 네. 주로 했고 네. 그 10년 동안 예를 들어 잃어버린 394개의 10년이야.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됐다면 맞아요. 지금 서울에 이런 정도의 그 정도 아니었죠. 그 공급이 분명히. 부족하니 네. 많이 이런 얘기는 하질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다른 대규모 그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는 거의 대부분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민주당이 생각 과연 국민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담보해주고 지원해줄 만한 정책과 정부의 생각이 있냐? 나는 그게 그 자체가 없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평균치 이하로 전 국민을 굉장히 어렵게 살게 만드는 거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게 아니냐. 봐요. 우리가 무슨 추석 때도 또 돈 준다며. 자꾸 정부에서 뭔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 그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 예산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의탁하게 만드는 거지. 공산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심하게 그 공격을 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논리 비약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본인들의 표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난 좀 이상한 게 네. 그 떨어지긴 했지만 정원호 시장 후보 네. 그 저기 어디야 성동구지. 네. 성동구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그 정책에 편승한 측면도 그렇죠.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서울숲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정원호가 거기 구청장이었으면 그거 했겠냐고요. 네. 준공업 지역 다 풀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게 성과가 있으면 나누면 될 일이지. 네. 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도 몰라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 자주 보신다는 부동산 네. 전문가의 쇼츠를 어저께 우리 이민찬 네. 위원장이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광수 네. 복덕방, 네. 광순의 저는 그거 보고 복덕방. 진짜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접근성이 모든 부동산 달라요. 투자자는 투기꾼이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택자라도 그것도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자기가 분석을 해봤대요. 네. 오세훈 시장 표가 잘 나온 데가 보통 한 200만 인구가 있는 곳이고 강남 그다음에 민주당이 보통 잘 나오는 곳이 인구가 보통 203만 정도가 있다는 거야. 유권자가.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러 나왔고 투표율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덜 나왔다라고 얘기를 자기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너무 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유자 위주로만 네. 있냐. 그게 민주당 핵심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 나 거기서 뼈 아픈 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집값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나 같은 사람이야. 네. 설시간 변호사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집 못 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한 정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아니, 않았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연장선에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의 부동산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급을 해야 된다는 사고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해야지 이제 층층이 이게 전월세 시장에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이 주택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해야고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야지 집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시장이 안정된다는 우리는 그 오랜 역사적인 공부를 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은 착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정책의 자체가 이 새롭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정비 사업을 하면 집을 가진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그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런 위주의 공급 대책을 민주당이 따라갔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주택 자가 보유율이 서울에서 5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더 내놓고 그 사람들이 곧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니 그런 대책을 더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예요.
좋은 문제 의식인데 그렇다면 그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전환할 아니, 수 그거 있도록 안 돼. 그게 안 되지 안 그거 안 되지. 돼, 안 돼. 그러면 안 찍는다 그거 안 이거지. 된다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게 굉장히 그러면 아주 그 비논리적인데 그거잖아요. 옛날에 김수현 정책실장인가 네. 그분이 문재인 한 정부.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아파트 가지게 되면 저 보수화된다. 그거요. 자산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하지 말고 임대주택 해야 된다. 어. 이런 요지랑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비슷하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냐? 아니지. 아니죠. 못한 거잖아요. 아니지. 아니 지난 2007년에 이른바 버블 세븐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뭐 용인까지 포함해서 버블 네, 세븐이라는 네. 지역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버블 세븐이기 때문에 아파트 절대 사면 안 된다. 아파트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 이런 책들이 막 유행하고 버블이 했었던 꺼진다 시대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자기의 자산 축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야 지금.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지방선거 용인시장으로 선거로 나오려고 했다가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동아일보 출신인데 선대인 씨. 선대인 네. 그분이 용인시장 선거 나오려고 했다가 악플로 그냥 도배가 됐던 거 네.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집 하나 못 샀다. 근데 이런 접근 방법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무주택자에 그렇죠. 임대주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지 다람 않습니다. 챗밖에도 멀리 있지 않아요. 사업자의 빌라에는 가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대출해주겠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변형된 버전이에요. 네. 근데 그 빌라 이번에 빌라 공급 그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게 층수 규제도 완화했고 다 완화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좁은 땅에 빌라의 가구 수를 늘리면 주차 면적도 줄어들지요. 예, 주택 이 주거 여건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죽신 죽어도 내가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왜 부동산입니까? 이게 사고 팔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이거든요. 4억 미만의 빌라를 하나 사잖아요. 이 사람 10년 동안 거의 거기 못 떠납니다. 그죠? 거기 있으면 민주당 찍을 거라는 거야. 그럼 난 진짜 그걸 보고 진짜 나 너무 뼈 아프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이광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했다 그러잖아요. 잘했다고 아니,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안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 저쪽 정부의 부동산 멘토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두 분 정도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요번에 이 그 세제 개편을 보고 완전히 돌아서 한 가지고 번도 씨. 자기가 네. 반성한다는 말까지 하는데 난 좀 우스운 생각을 하긴 했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산다 그러면 창피했던 시절이 있었어. 아 진짜요? 근데 너무 지금 주택. 너무 옛날 얘기 같아. 그래,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 옛날 그 소위 사람이니까. 말하는 옛날에 서울의 성북구의 무슨 평창동 이렇게 주택이 이제 워낙 아니, 이제 고급으로 인식돼 아니 그게 있으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성북동이 괜찮았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그렇죠. 역전이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은 모든 게 아파트 만능이잖아. 그렇죠. 근데 네. 향후 5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얼죽신 그 아파트들이 이제 감가상각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5층짜리 뭐 10몇 층짜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데 네. 30몇 층씩 지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재건축 쉬울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슬럼화 될 수도 있어. 근데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얘도 안 그렇죠. 받아들여져. 그건 왜냐면 뭐 우리는 지금- 그 전에 다 갈 거니까. 지금 이제 현재부터 한 30년 얘기를 하자고 네. 보면은 지금 정부는 지금 처음부터 그 맥을 잘 못 짚은 측면 공급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좀, 그리고 서울시장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그 시도한다라는 이미지를 줬을 때 오히려 신뢰가 올라가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확장이라 그러는데 아파트 문제만큼은 아까 오죽하면은 뭐 공산 공산 제가 하는 게 누가 얘기하셨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시 전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야 그 특히 뭐 여야라기보다는 서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장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하여튼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47.2%, 7%에서 이번 주가 44.2%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보니까 뉴스의 맥락을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뭔가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애타는 사람들이 국민들도 애타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애가 타고 있어요. 아니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애가 타죠 국민으로서는. 근데 이제 야당으로서 왜 야당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원인은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다.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송영길 후보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핵심은 부동산이 잘못 다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 아니 다들 알고는 있어. 알고 있으면서 왜 이래? 도대체.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네. 가장 정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보니까 이분은 당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장 소신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원래 그 중에 평론하는 것도 정치적 욕심이었으면 가장 그렇죠. 객관적이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진짜 인상적인 건 그거잖아요. 뭐요? 왜 부동산 건드려 갖고 그러냐. 그 주가세에서 50조가 들어온다는데 왜 1조 더 걷겠다고 세금 그러니까. 건드려 갖고 부동산 그냥 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지금 진짜.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그냥 놔두잖아요. 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두니까 그냥 시장이 알아서 뭐 어떤 이 이퀄리브리엄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자꾸만 왜곡시키잖아요. 네. 왜곡시키니까 이렇게 왜곡되면 공급 물량이 당연히 줄어들 거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게 주택 그 인생 계획을 할 때 한 3, 4년 후에 내가 이 주택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3, 4년 후에 주택 가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네. 거래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오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요들이 앞당겨지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를 그렇죠. 당겨지니까 네. 진보 정권에서 집값 오른다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이렇게 왜 헤매냐? 이러는 근데 걸까요? 아까 그 이 두 분들 얘기한 거에 네. 정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산 계급화되면 이거 보수화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올해 말에 지금 토호제가 연장 예. 여부가 아마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저는 토호제 연장해도 문제, 토호제를 풀어도 문제라고 풀어도 생각하거든요. 문제인 거는 네. 지난번 그 오세훈 서울시장 때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풀어서 이제는 욕구가 폭발할 거거든. 근데 이제 대출도 계속 막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언젠가 풀긴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답을 모르겠어.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이 뭔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행동이 있으면 그걸 예측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올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아마 사람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화를 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에피타이즈 끝났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요. 5,200만 명 모두가 할 말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제발 또 냅둬요 좀. 냅둬 대통령님.